네, 드론 시연을 먼저 하고 이걸로 이제 촬영이 가능합니다. 뭐 이걸 왜 보여드렸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녹화가 돼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제가 이야기할 거는 막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방금 전에 대단한 이야기가 신사임당님이 해주셔가지고 주원기 PD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한두 명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네, 역행자라는 책을 이제 썼고 네, 그 사업을 이제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근데 심리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이제 그 약간 직업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트라상이라는 심리 상담 사업으로 이제 거의 10년간 한 10,000명 정도로 상담을 하면서 상대의 심리를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영향력, 인플루언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비즈니스, 뭐 성공하는 법 관련된 채널들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 오면은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내향형 아인데 저 유튜브 저도 얼굴 까야 되나요? 이제 이러는데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그 신사임당이나 자청 보면 되게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 신사임당님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100억 벌고 뭐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욕하시려고 그런 건데 네. 네. 그러고 그냥 되게 쉬워 보이니까 근데 되게 위험해요. 제가 제 생각에는 되게 위험해서 이 여기 계신 분들과 아니면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오류에 빠져 있지 않나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이거 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봤지? 어떤 책을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첫 장면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이제 딱 잡혔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나 왜 잡혔지? 약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다 합리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합리화가 돼서 생존을 할 수가 있고 심리적 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학대를 받아서, 뭐 아니면 상대가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이제 좀 잘못된 길을 가는, 왜 나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심리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왜 저런 행동들을 할까? 왜 영향력이 있는 척 하면서 왜 저런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돈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마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ENFP, ENTP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심리 구조를 갖냐면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책 중에서 뭐 백만장자 메신저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동기부여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부러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러움이 시작이 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갖는 거죠.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모인 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이제 뭔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뭔가 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더도그마가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언더도그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 있어요. 신사임당 180만 유튜버예요. 자기개발 유튜버 예를 들면.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에요. 자기개발 유튜버인데. 근데 B를 보면서 오히려 이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은 메이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 뭔가 이게 기득권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0명인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게 있거든요. 사람 심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뭐 이 메이저하지 못한 거에 끌리는 경향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팬층이 5명, 10명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해주고 와 대단하다, 성공하셨다.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이 뇌에서 인지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나 자기계발 유튜버들 중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뇌에서는 아, 내가 이제 최고가 됐구나. 나는 짱이구나라는 뭔가 마탱이가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돼요. 근데 뇌에서,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은 막상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서는 내가 최고고 나는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착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상 돈을 쓰려고 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제품을 개발하던가 아니 유튜브를 하던가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하던가 이런 본질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모모인 척 환상을 계속 파는 거죠. 나를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합리화는 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함과 자신의 대단함, 위대함이 이제 계속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싼 현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무언가를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왜 나갔지? 그냥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가 시작이 돼요. 나는 뭐 무언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판매하는 금액 이것에 대해서 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빚을 지든 말든 실제로 그걸 카드깡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대출 1000만 원 이거 해라. 너 비록 돈이 없지만 시급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만 이걸 들으면 결국 잘 된다 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팔아. 그런 다음에 그걸로 입금된 걸로 또 자랑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무의식에 본인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무의식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 개발, 어떤 마인드 이런 거를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는 아세요? 바로 이 강의를 한 사람만이 이 강의를 한 사람이 결국 나 부자 되는 법이라는 걸 알려줬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 마인드셋과 이제 어떤 교주적인 행동이죠. 그러면 결국에 그걸로 그 강의를 듣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처럼 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어떤 강의와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어떤 클레임을 걸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신도들이 있어요. 신도들이 방어를 해줘요.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좋은 본질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상대를 돕는 게 이제 사업에 대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정말 좋냐 아니냐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라는 건 꼭 사업, 자영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행위 등 이제 어떤 돈이 되는 행위를 모두 다 저는 비즈니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건데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상대를 행복하게 웃기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번 나와서 거의 이제 옛날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명씩 이제 웃겼죠. 좋은 정서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이제 세상 최적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노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시간에 들으셨죠? 노아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19,000원에서 그 만 원대예요. 만 원, 2만 원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썼을 때 내가 이 기대값적으로 월 300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0배의 가치 효용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좋은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반에 드론을 띄웠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원래 한 1년,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품은 거의 500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이걸 마케팅하고 이 사업자 DJI라는 곳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높여놓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130만 원짜리에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길을 걷는데 그거를 다 따라와요. 그리고 이게 접으면 핸드폰보다도 작고 249g으로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을 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한 형태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카롱 가게를 한다. 그럼 마카롱 가게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마카롱을 팔 때의 만약에 오프라인 마카롱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어떻게 편하게 느끼게 할까? 아니면 이걸 얼마나 더 맛있게 할까? 그리고 왔을 때 상대를 기분 좋게 어떤 멘트를 매뉴얼화 할까? 뭐 아니면 이 원재료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마카롱은. 그러면은 그 재료 값을 어떻게 낮출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뭐 학급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어쨌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 문제 해결력과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영향력은 헛소리다.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의식 속에 빠져서 본인이 최강이라고 이제 일단 착각을 하면서 자기 세계의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만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종합 1등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 하지만 이런 이제 현승환 대표님 만나서 3일 전에도 잔소리 들었어. 왜 이렇게 노냐. 그러니까 이렇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도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메타인지력을 키우면서 이 문제 해결력. 방금 말했던 마카롱 가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사실 누가 몰라. 누가 맛있게 하는 거 모르고 누가 친절하게 하는 거 모르고 이제 마케팅 누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걸 아는데 그거를 할 아이디어와 그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잘하려면은 메타인지와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저는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기승전결 제 책이지만 결국 책 읽기랑 글쓰기 책 읽기 하루 30분 정도 책 읽기 이 책을 읽을 때 뇌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뇌에 이제 세포들이 늘어나고 결국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고 그 재료가 늘어나니까 이제 창의적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문제 해결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 멍청하구나. 이게 계속 메타인지력도 높아지고 이제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자라던가 돈을 벌고 싶다면은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키워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만약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읽는 것 말고는 없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키워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메타인지력을 키워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의 무의식과 어떤 믿음 하나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효용은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우울한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역행자에 나오는 한 1, 2단계의 단계. 일단 정서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를 시켜놔야지 그 다음에 더 창의적인 생각과 돈을 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그게 이제 뇌에서는 너 일단은 자기 발전보다는 생존 먼저 해라라는 뇌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런 의지가 안 생겨요. 왜냐면 지금 돈을 구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논하겠어? 아까 전에 그 질문하신 분 누구야? 이분 배가 따시니까 저런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태어났나 이런 거. 요약을 끝마쳤고 제 이제 오늘의 준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을 가지려고 먼저 그거를 세팅하는 거는 진짜 의미 없는 행위이고 일단 본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담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자청님은 20대 때 해야 하는 것과 30대 때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수상적이지만 근데 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아까 말했던 30분 책 읽기랑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냥 한두 번 정도 그냥 운동 그거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 기본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테베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잃을 게 없는 나이일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제 강연의 가장 큰 문제인데 20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그냥 결국에는 이게 운동을 잘하고 퍼포먼스를 내고 100kg를 들려면은 결국에 매일매일 1kg씩 근력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3세트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그게 그만큼 증가해 있어요. 그래서 100kg 드는 사람이 105kg를 들 수 있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 근력 운동이. 그런 것처럼 뇌의 근력 운동을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 20대 초반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완전히 막장 인생이고 진짜 최악이고 머리도 너무 나쁘고 모든 게 최악이었는데 그때 그냥 한 200권 정도 자기계발서적 읽으면서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그때 20대 21~22살에 그냥 그거를 믿고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200여 권의 그런 흑수저에서 잘된 분들의 그냥 공통점이 그냥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 실행력을 높이세요라고 백날 말해봤자 이게 아예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을 움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잘된 사람들의 스토리라인들을 보면은 아예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본능과 감정을 움직여야만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냥 실행하세요 하면은 바로 이게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인지에서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책 읽기 말고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읽기와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더 질문 뭐 없나요? 하나 더요? 좀 창의적이게 하고 싶네. 네. 제가 두 가지만 추려왔는데 혹시 오프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손 드신 분한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되게 좋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을 텐데 계속 내 얘기 같다, 내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여기 오셔서 이제 전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내 얘기 같으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다짐 궁금합니다. 근데 농담으로 한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옛날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치가 명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강의와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는 게 뭐 유튜브 하는 거나 그런 거 돈 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건데 그런 강의하는 것과 이제 비즈니스랑 비율이 이게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 4천만 원을 벌고 있어.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비율이 한 2대1, 3대1 예를 들어서 강의로 뭐 2천만 원 벌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 소득이 훨씬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강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뭐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영향력에 대해서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런 본질과 어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자기 사업은 없고 이제 그 강의 소득만 100%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상대를 성공시킬 줄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적 소득이 압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자청님의 세션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